달리기를 여기서 약간 좀 궁금한 게 네, 네. 저희 러닝팀에 보면 이제 저희도 파주에도 러닝팀이 있는데 전국에 있어요. 네. 유독 파주팀이 열심히 하세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그 분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막 열심히 하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 분들 때문에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부상자가 제일 많아요, 파주팀이. 네. 그래서 내가 약간 아픈데도 조금 참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참고 뛰어도 된다. 어느 뭐 더 정도까지는. 기준치가 있을까요? 그 기준치가 사실 저도 너무 네. 어려워가지고 네. 사실 저도 뛰면서 네. 요거를 멈춰마라 이럴 때가 많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단한 기준을 조금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는 네. 좀 대부분은 둔한 통증보다는 날카로운 느낌이라고 하면 일단은 멈추는 게 좋습니다. 날카롭다. 네. 그런 느낌이면 일단은 멈추는 게 좋고, 또 위치에 따라서도 관절 부위면은 조금 더 멈추는 게 좋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이제 그냥 근육이 주로 위치해 있는 구역이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참고 뛰어도 괜찮은 경우들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의사들도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뛰다가 좋아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어디가 좀 이상했는데 계속 뛰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런 경우도 또 있긴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 베가베리 그 네. 채널에 그 쇼츠가 올라갔는데 네. 저희 코치님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나왔다, 좀 괜찮은데? 근데 막 뛰다 보면 그 고통이 잠깐 사라진대요. 근데 그게 그 뭐라 그러죠? 엔돌핀 그렇죠. 분비가 막 되다 보니까 러너스 하이라는 그게 오면서 잠깐 그게 안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처음에 뛸 때 이미 조금 아팠으면 그걸 잠깐 잊는다고 해도 나중에 다음날 일어나면 분명히 그 부위가 아플 수 있다.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실제로 있죠. 이제 러닝을 하면 네. 제가 뭐 이제 근육계 뭐 이제 육체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꼭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러닝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물질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런 통증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거를 조금 덜 느끼면서 뛰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는 게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 코치님, 저희 베가베리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내가 나가서 처음에 가볍게 웜업 조깅을 할 때 뭔가 어떤 느낌이 딱 쎄한 느낌이 있으면 그러면 쉬어라. 뛰다 보면 괜찮아지면 막 밀어붙이지 말고. 그 말이 굉장히 또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너무 밀어붙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날은 이제 조금 훈련 강도를 좀 낮춰서 네. 해준다 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네.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잠실의 코치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활을 치료하는 중에 이제 러닝을 아까 전에 이렇게 접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 러닝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떤 그 환자분에게 이점이 좀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그게 뭐 사실 당연한 부분이기는 한데 네. 달리기라는 동작 자체가 갖는 의미가 좀 있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들을 하는데 사실은 달리기는 되게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볍게 조깅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이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 재활해서 네.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천천히 잘 못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언제 났지 이렇게 네. 좀 침체돼 있다가 네. 그게 좀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좀 기쁘죠. 올라올 수 있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딱 그 랜드마크 뭐라 그러죠? 그 포인트 포인트가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양되고 이제 동기부여가 갑자기 확 되면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동작이 됐다는 거 그 자체로 그냥. 저희 러닝팀에서도 이제 새싹반 초보분들이 오시면 새벽 3km를 뛰잖아요. 끝나면 되게 놀라세요. 이게 됐다라는 거여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움직인다는 거는 그 인간의 가장 그 필수 생존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시대에 굉장히 옛날 시대에 그래서 인간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살았고 그게 인간이 갖는 가장 장점이었는데 본능적으로 뭔가 DNA적으로 그래야 되나 본능적으로 이동은 인간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동을 잘하는 능력이 갖추면 되게 기쁘다라는 네. 어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네. 그래서 네. 원초적인 움직임이라고 달리기가. 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러닝과 재활을 통해서 그 러닝을 통해서 면역력이 좋아지거나 어떤 그런 전체 건강 이 재활학과에서 면역력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날씨도 춥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 요즘에 감기나 좀 이렇게 몸살 앓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러닝과 면역에 좀 어떤 영향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런 대답을 하기가 너무 좋은 되게 적합한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은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직도 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거나 네. 아직도 미지의 영역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면역력이나 아니면 뭐 면역에 관련한 부분들이.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러닝을 통해서 변해온 제 신체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 네. 네. 실제로 저는 이렇게 되게 잔병치레가 많고. 그래서 조금만 춥거나 혹은 네.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요 정도 추우면 네. 내가 어디가 좀 아플 거고. 그래서 저는 우중런도 그 분위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네. 못합니다. 하고 나면 컨디션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제가 러닝을 이제 하면서 꾸준히 해가면서 이런 그런 면역 체계가 네. 좋아지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딱 러닝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러닝을 통해서 다른 생활 습관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네. 뭐 딱 러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간에 러닝을 통해서 같이 좋아진 거니까. 뭐 건강하게 먹고 체중도 뭔가 건강해지고 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완전히 완치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네. 좋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거의 정상인과 비슷한 정도의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오. 실제 경험으로 이제. 저도 사실 그 1년에 한 번씩 엄청 아프거든요. 뭔가 그 편도가 붓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달리기를 시작한 지 지금 한 1년 몇 개월 정도 됐는데 잔병치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러닝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렇죠. 확실히 면역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그냥 그냥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 면역력 실제로 그냥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뭐 이유나 근거나 이런 뭐 논문은 너무 수두룩해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한다기보다는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은 다 조금씩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감기를 덜 걸려 뭐 이런 식으로. 네. 와. 그럼 면역관 이번에는 그 염증.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염증은 선생님한테 좀 이제 검증을 받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하면 예를 들어 팔꿈치를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이게 팔꿈치가 괜찮은데 이걸 한 10,000번 하면 여기에 미세한 그 어떤 데미지가 쌓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염증으로 뭔가 확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염증이 이제 물질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 통증도 생기고 붓기도 하고 뭐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재활 치료에서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하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훈련 강도가 높은 날, 무릎이나 이런 데가 좀 뜨끈뜨끈하거나 약간 좀 무리가 오늘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집에 와서 이제 뭐 아이싱 같은 걸 해준달지 아니면은 마사지 뭐 주물러 줄 수도 있고 뭐 폼롤러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기 염증을 막아줄 수 있는 재활 치료 중에 하나죠. 완전 궁금한 거 있어요. 아이싱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 또 최근에 아이싱에 대한 게 좀 올라갔는데 또 이 코치님들마다 아이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고 어떤 분들은 아이싱을 하면 뭐 제가 이제 주워 들은 것들은 어떤 분은 아이싱을 했을 때 뭐 약간 혈류를 조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 조금 막아서
조금 이제 이거를 뭐 열을 좀 감소시키면서 그런 분들, 어떤 분은 또 다 달라요. 아이싱의 장점이 다 달라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이싱의 장점. 아이싱의 장점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염증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막 활발하게 반응하는 거를 좀 억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걔네들을 얼리는 거예요? 얼린다고 한다기보다는 네. 불이 나려고 하는 거를 네. 소화기로 꺼주는 거죠. 진압하는 거구나.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염증 물질들이 모여서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네. 그게 집에서 가스레인지 키는 정도여야 되는데 네. 불이 나버리는 거죠, 염증은. 이제 그러면 이제 밖에서 소화기로라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진압을 해주는 과정이 이제 아이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걸로도 진압이 될 정도면은 다행이고 네. 뭐 아이싱을 통해서 이제 붓기도 깔았고 좋아지겠지만 그걸로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염증이 돼서 통증이 있겠죠. 선생님은 달리고 나서 아이싱을 하세요? 사실 아이싱을 하려면 무슨 뭐 이게 저도 뭐 좀 도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조금 힘들게 했을 때는 이제 샤워하기 전에 네. 샤워를 이제 하러 들어가서 찬물로 이제 그 부위를 조금 쐬주는 정도? 그 정도만 사실 하지 현실적으로 뭘 막 대단히 하기는 사실 힘들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 도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차가운 물로 뭐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좀 씌워주는 정도. 그렇죠. 너무 차갑지 않을 정도? 보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 정도 해주고 이제 따뜻함을 틀면 이제 그때 따뜻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샤워하시면 됩니다. 아, 땀을 튀었는데 나오는데 시간 걸리는 그쵸, 동안에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아, 물을 버리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질문들을 거의 다 했는데 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우리 착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착지법. 과연 우리가 착지가 이제 크게 뭐 힐 스트라이크, 미드풋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이제 포어풋 스트라이크 이렇게 있는데 이 장단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다른 착지법들의 장단점이나 얘보다는 얘가 낫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착지법과 부상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제 채널 러닝변의 채널에 오시면 이제 되게 제가 막 이렇게 학구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해 놓은 영상도 있고 하기는 한데 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많이 느꼈던 거는 네. 사실 취미 러너나 초보 러너분들이 신경 쓸 만한 결과는 아닌 연구 결과들도 되게 많거든요. 엘리트 선수들을 기반으로 하다 그렇죠. 보니. 네. 네. 그래서 실제 엘리트 선수들이 뭐 70%가 뭐 리어풋이고 한 30%가 미드풋이고 뭐 포어풋이 5%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착지가 사실 땅에 닿는 부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닿아서 몸의 무기 중심에서 충격량이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튕겨 나가는 그 롤링의 기전은 네.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그냥 닿는 부위만 조금 틀리다 뿐이지.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포어풋이나 미드풋의 그런 관점에서 초보 러너가 보는 것과 실제 엘리트 선수들에 있어서 그 차이는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고 우리는 사실 그거를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초보 러너들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초보 러너들이 이제 그렇지만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오버스트라이드나 혹은 과도하게 힐스트라이드 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다 보니 네. 특히 이제 초보 러너는 걷기에서 이제 달리기를 가져오다 보니 힐스트라이드 되고 뭐 브레이킹 폴스가 걸리고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몸의 무게 중심에 가깝게 착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뭐 케이던스를 좀 올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대부분 저는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몸의 무게 중심에서 가깝게 착지를 해서 모든 충격량을 받아낼 때는 몸의 중심에 다리가 있는 상태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야 된다는 걸 사실 다 아는데 다 모릅니다. 그럴까요? 근데 이제 미드풋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코치님들이 계신 이유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무게 중심에 가깝게 해서 이렇게 달리기를 러닝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초보 러너한테 있어서 이 달리기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발바닥 전체가 닿는 느낌으로 뛰세요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뭔가 이해하기가 되게 워딩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드풋을 좀 강조해주면 초보 러너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러닝을 자세를 만들어내기에 처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논문들을 많이 봤을 때는 네. 이제 포어프 쪽으로 아무래도 가게 되면 이제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족저근막염도 포프가 관련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리어풋으로 좀 갈수록 아무래도 무릎 쪽이나 허벅지에 가는 부하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쪽의 부상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실제로 치밀원에서도 그게 그렇게 딱 적용이 될지는 사실은 딱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보 러너들이 그럼 신경 써야 될 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착지법 자체의 어떤 그 결과값보다는 조금 더 질량 중심의 착지와 그렇죠. 케이던스를 조금 빨리 가져가면서 그런 거 좀 신경 쓰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코치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뭐 터벅터벅 큰 스트라이드로 이렇게 낮은 케이던스와 큰 스트라이드로 가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물론 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175에서 185 사이의 이제 케이던스로 해서 약간 총총걸음 느낌의 그런 뛰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가져가는 처음에는 이제 초보 러너들한테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